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역주행은 금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죠. Long way to the top. 여러분들이 인식을 전환해서 도쿄에 새롭게 다가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way to the top. 정상으로 가는 길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리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쿄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숲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의 모습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구성 요소, 즉 한 문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쌓여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거냐 하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핵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가 하늘을 날아서 숲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먹잇감을 향해서 빠르고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는 걸어서 숲속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서 숲 전체의 모양을 보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집중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7문장 수능 지문 중에서 한 문단의 7문장의 수능 지문의 전체 모습을 보고 한 문장으로 집중해 내려가는 것. 따라서 도쿄의 관건은 나무가 아니고 바로 숲입니다. 수능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도 않습니다. 요령으로는 더더욱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방향이 아닌 정방향으로 저와 함께 달려가신다면 쉽지 않은 수능의 정상, 시간 내에 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It's a long way to the top. It's a long way to the top. AC/DC. 나무 대 숲. 해석과 독해.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적인 수능 외국어 영역 전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느라고, 즉 나무에 집착하느라 숲을 못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바로 성공적인 수능 외국어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바로 나무 대 숲입니다. Example. 수능에 출제되는 한 문단에 포함된 문장의 개수는 평균 7문장입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범인 문장, 즉 주제문입니다. 7명 중에서 1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전략,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간도 조절하고 정답률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세는 단위를 늘리는 거죠. 단어별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10원짜리 10,000개를 세기보다는 10,000원짜리 10장을 세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통해서 문단의 핵심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빨리 독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단어만을 취합을 해서 추리소설 쓰듯이 통밥으로 문단의 의미를 찍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나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 읽어 내려가는데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눈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단어, a status symbol, expensive, technological development,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단에 소재로 사용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각인을 시켜놓는 겁니다. 훑어 읽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 용감함, 부, 아름다움. 그래서 지위 상징이라는 것은 값비싼 것이고 기술적 발전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용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적게 걸리면 뭐합니까? 문단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바꿔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침표 하나 끝날 때마다 줄을 바꾸어서 우리가 문장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파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눈이 시원해지죠. 여기는 세 번째 문장, status symbols can indicate the cultural values of a society. 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 문단의 핵심 문장, 즉 주제문입니다. 밑에 있는 네 개의 문장이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문단은 하나의 주제문과 네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빨간 박스의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개의 사례를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워졌죠. 이렇게 핵심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신호와 뒷받침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신호를 파악하게 되면 뒷받침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뒷받침 문장의 신호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도 있는데요. 바로 빨간 박스에 있는 cultural values, 문화적 가치들은 나머지 개념들, 즉 bravery라든지 wealth라든지 beauty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또 하나, a society, 어떤 사회의 문화적 가치니까 그 사회들을 inner society, inner commercial society, inner society where people crave for beauty, 즉 미를 중시하는 사회처럼 사회를 각각 예를 들어 놓음으로써 위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거 있죠? 지금 빨간 박스 위에 처리되지 않은 두 문장이 있는데 이건 바로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의 기능은요, 주제문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념을 새로 설명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이나 현재의 경향을 점검하거나 또는 주제문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명확하게 주제문의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주제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또 얘가 사례가 시작되는 바로 practice, preview, overview, focusing, review. 이 방법은 요령이 아니라 저명한 교육학자나 또 영미권의 교육계에서 모국어를 영어로 쓰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문단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확립된 영어 독해 이론에 근거를 해서 수능에 맞게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적용을 하고 6, 7년 이상 이미 검증을 끝낸 방법입니다. 보시도록 하죠. Preview, Overview, Focusing인데요. 자, Focusing은 핵심 문장,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독이에요. 하지만 Preview, Overview는 좀 다르죠. Preview는 초보를 읽기인데요. 한눈에 전반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 뜨듯이요. 한번 윙 뜨는 거죠. 그 다음에 Overview는요. 그건 좀 틀려요. Line by line.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건데 문법 구성상 주어는 동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호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훑어 읽기죠. 프리뷰의 목적은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투, 즉 어투 같은 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글의 장르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츠로의 자주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는 이 글이 무슨 분야에 관한 글인지 어떤 소재에 관해서 쓰여진 글인지를 알아서 배경 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한글로 된 선택지가 주어진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만약에 선택지 내용이 한글로 자세하게 주어져 있을 때는 선택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overview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데 번역이나 해석, 즉 내용의 이해라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호를 통해서 이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은지 뒷받침 문장일 확률이 높은지를 파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장 내 고유명사, 수치,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뒷받침 문장, 즉 근거일 확률이 높겠죠. 글쓴이의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나올 때에는 주제문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특히 오버뷰에서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자, 끝으로 리뷰인데요. 리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싱까지 했는데 정보가 불충분할 때 도입부 문장이라든지 뒷받침 문장을 참조해 봄으로써 주제문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문은 140단어로 이루어진 지문이다. 상당히 길죠. 2006에서 2007년도는요. 한 평균 105단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문단 정도 지문의 길이가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130단어 이상 늘어나게 된 단문단 지문에서는 읽는 데만도 1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전 문장을 다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집중도로 번역을 해서 읽었을 때는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전반적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필요한 정보로 집중해 나가는 전략이 정말 제대로 된 독해라는 지름길입니다. 자, 먼저 프리뷰죠. 프리뷰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전반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리뷰를 하는 방법은요, 스캐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스캐닝하듯이 한눈에 쭉 훑어 내려오시고요. 소요 시간은 대충 10초에서 12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결과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 정도를 판단하거나 고유명사 수치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를 했을 때 반복 강조 어구를 통해서 우리는 소재나 문투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치나 싱가포르처럼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설명문 장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지금 빈출하는 어휘를 보니까요. A foreign country, healthcare, surgery and procedure처럼 의료에 관한 글, 또 그다음에 해외 관광을 나간다는 이야기, 또 수술이나 진료에 관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설명문 장르에 의료, 수술, 관광, 해외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뷰를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무엇?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지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지의 공통 분모를 뽑아내거나 또는 공통 분모가 없을 때에는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했던 프리뷰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뷰입니다. 오버뷰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0에서 40초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7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대략 5초에서 6초 정도 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의 소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고유명사가 나오는지, 또 need to가 나오는지, should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문장은 주제문의 신호죠.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나 근거일 확률이 높은 것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한 줄 한 줄 훑어 읽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훑어 읽어 내려가는 문장 중에 강조어구라든지 주장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가 있을 때는 주제문일 확률이 높고요. 고유명사, 수치, 대명사처럼 자료, 근거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나올 때는 뒷받침 문장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but, however라든지 아니면 as a result 또는 for instance, for example과 같은 연결어가 나올 때는 전반적인 문단 구조, 전개 구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오버뷰에서는 이런 1, 2, 3번의 신호어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문이라고 볼 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요, 그냥 보류의 영역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꼭 주제문이나 뒷받침 문장의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다른 문장과 비교해 봤을 때 주제문일 확률이 높은지 뒷받침 문장일 확률이 높은지만 파악하면 되지 꼭 모든 문장이 다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긴장을 푸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Cosmetic surgery has been a popular option for years. 미용 성형 수술이 해외로 나가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대안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old and new 구조인데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쭉 넘어해왔다니까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과거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에 보시는 것처럼 but now, 변화된 현재의 경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도입부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배운 건 아니니까 뒷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old and new 구조인데요.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 문장 봤더니 여기서는 중요한 신호어가 나옵니다. 바로 by 2012처럼 연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 표현. 그 다음 밑에 $100 billion in a national industry 처럼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는 수치 표현. 그 다음에 more than 780 million patient 명수가 나와 있는 수치 표현. 이런 것들은 뭘까요? 바로 자료나 근거일 확률이 높겠죠. 절대 주제문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문장은 주제문인 신호도 없고 뒷받침 문장의 신호도 없습니다. 일단 보류 영역으로 남겨놓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는요.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Singapore. 지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A 260 room luxury high-rise. 어떤 건물의 그 평상수 또는 그 방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The new hospital in Floral Park. 이렇게 구체적인 고유명사, 공원 명칭이 나왔죠. 역시 고유명사나 수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료 근거라고 파악되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도요. 수치 표현이 나왔네요. A 500-seat conference hall, 500석짜리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은 고유명사 수치가 자주 등장함으로 인해서 뒷받침 문장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시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앞쪽 부분은 노란 박스 있는 부분은 도입부겠죠. 이렇게 판단이 불분명한 건 남겨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란 박스 이전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오버뷰를 통해서 신호구를 발견했고요. 문단 전체의 전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도입부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예시의 영역이었습니다. 끝으로 포커싱입니다. 포커싱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에서 15초입니다. 한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발견된 old and new 구조에서 new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예시가 시작되기 이전, 바로 by 2012 이게 수치나 고유명사가 빈출하기 이전 문장의 주제문이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of rising healthcare cost. 그러면은 건강을 돌보는, 그죠? 네, 건강 돌보는 비용의 상승 때문에 travelers are going abroad. 그 여행객들은 해외로 향합니다. 이런 얘기죠. 뭐를 위해서? For routine surgeries and procedure. 일상적인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서도 해외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로 수술이나 진료를 받으러 나간다. 바로 이게 주제문이자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끝으로 리뷰입니다. 자, 리뷰는요. 아까 이제 빨간 박스 안에 이 내용만 가지고 의미 파악이 불분명할 경우, 즉 필요한 경우에만 5초에서 10초 정도 합니다. 자, 기법은요. 스키핑이에요. 주제문이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문장일 수도 있겠죠. 주제문이나 도입부 문장을 읽으면 됩니다. 자, 왜냐면 아까 초벌구이, 재벌구이 읽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보가 어디쯤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건너뛰어 읽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자, 그럼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의료관광산업의 발달이네요. 계략적인 시간을 보자면요. 프리뷰에는 대략 한 5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버뷰는 30초, 포커싱에는 한 1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이한 글을 읽을 때는 45초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도 높고요. 그 다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해서 2배 정도 걸린다고 쳐도 프리뷰에 10초, 그 다음에 포커싱은 긴 문장이니까 조금 더 걸려서 한 15초, 오버뷰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개수가 좀 늘어나서 40초 걸린다고 쳐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넘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포커싱 가지고만 의미 파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리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리뷰를 대략 한 10초 정도 한다고 쳐도 한 1분 15초 내에 전체 긴 지문 한 130단어 이상의 지문을 한 1분 15초 정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반적 내용 파악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 문단 핵심 발견하는 것으로 좁혀 들어가는 기법은 아주 충분히 유효하고 독해에서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프리뷰, 오버뷰, 포커싱을 통해서 문단의 핵심에 순차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영미권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시키는 독해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요령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정보부터 구체적인 정보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문단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늘 이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신다면 놀라운 독해 실력의 향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Real. 자, 그럼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들을 한번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특히 수능 지문 중에서도 문장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긴데 문장의 개수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오늘 배운 문장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고 핵심 문장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지문이 바로 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 수능 외국어 영역 27번 문제였는데요. 빈칸 메우기형의 문제네요. 자, 보시면은요. 이건 3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핏 봐도 문단의 한 반이 한 문장이에요. The smell of gasoline처럼 trade and politics 있는 부분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 하나예요. 이렇게 긴 문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에 얽매여서는요, 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나 같으면 1점 줬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이렇게 긴 지문을, 긴 문장을 읽는 데는 정독 해석 소요 시간이 대략 한 30초에서 40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정도 길이가 되는 문장 2개만 읽으면요, 벌써 1분 한 20초 됩니다. 분명히 해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에 얽매여서는 문단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면 이렇게 정독을 해야겠죠. 하지만 핵심 문장이 아닐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독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했을 때에는 시간이 오버된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나 한번 보세요. 지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있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있고요. 세 번째 문장인데 지문이 끝이 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긴 지문, 이렇게 53단어짜리 긴 문장이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문장 3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 문장 중에 한 놈이 범인입니다. 주제문이라고 해요. 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맨 위에 빈칸이었을 때는 그 문장이 주제문인데 주제문 나오고 2개의 서포팅 디테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3개 중에 하나가 주제문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파악하기가 쉽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요. 내용 종합해보면은 네트워크에 관한 소재가 나왔고요. 에너지 정책과 우주와 사물의 이름,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에 관한 내용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버뷰 가보도록 할게요. 오버뷰에서는 신호만 발견하는 건데 이미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이미 주제문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을 했겠지만 확인 사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위에 things라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있죠. 사물들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뒤에는 to sense. 자, 그럼 확인 사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things, 사물들이라는 개념 보이시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to sense, 지각하다. 늦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각기관으로 느끼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니까 아래 문장에는 a shining star,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네요. 자, 그러면 things하고 별을 비교해 봤을 때 things가 상위 개념, star는 하위 개념이겠죠. 사물이 훨씬 더 포괄적이니까요. 자,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What do you see? 네가 보는 것. 아까 뭔가 본 적이 있네요. 자, 보는 것은 지각하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하위 개념이에요. 자, 또 하나 200 billion stars, 수치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래 문장은 윗 문장의 뒷받침 문장임이 확실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자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smell of gasoline, 가솔린 냄새입니다. 아까 어디서 본 적 있죠? 자, 냄새, 지각하다. 역시 하위 개념이고요. 가솔린은 역시 things의 하위 개념입니다. 게다가 a billion gallons of crude oil. 자, 10억 갤런의 원유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수치 표현 나왔죠? The United States, 미국 고유명사가 나왔어요. 특정 지역이 나왔단 말이야. 역시 아래 문장도 뒷받침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상했듯이 맨 위가 주제문이고 아래에 2개로 이루어진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자, 세 문장이 하나 주제문이고 밑에 2개가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면 주제문은 밑에 내용 2개 종합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2개의 사례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 나왔네요. If you combine이란 표현 나왔고요. 밑에 줄에는요. When combined with가 나왔습니다. 네가 뭐뭇을 한데 결합한다면 뭐뭇이 한데 결합될 때에는 자, 유사한 표현이 나왔죠.
두 개의 공통점 찾으면 끝입니다. 보실까요? If you combine what you see with a twin fact, 네가 보는 것을 두 가지 사실과 결합을 하면 한데 묶으면 이런 얘기죠. 또 나왔습니다. Smell of gasoline, 개솔린 냄새를 combined with a fact, 한데 묶여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위에는 if고 아래는 when이지만 똑같은 뜻이겠죠. 그러면 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보는 것과 두 가지 사실을 한데 묶고 냄새 맡는 것과 두 가지 사실을 한데 묶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뭡니까?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과 사실을 한데 묶는다는 얘기죠. 그럼 위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When faced with things that are too big to sense, 감각기관으로 수용하기엔 너무 큰 것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과 사실을 묶음으로써 이해한다는 얘기죠. 5번 Adding knowledge to the experience, 지식을 경험에 더함으로써겠죠. 자,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해석과 독해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단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서 핵심 내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답률을 높여봤습니다. 숲 전체를 볼 때는 일단은 헬기를 타고 위에를 떠야 됩니다. 침엽수림인지 화렵수림인지 파악을 하고요. 우리가 찾는 게 침엽수림이었다면 그 부분으로 급강화해서 그 침엽수림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는 문장을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앞쪽서부터 쭉 번역을 해 나가는 것은 바로 독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나무 파악과 숲 파악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고도 먼 long way to the top, 수능의 정상을 찾아 올라가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